9월 8일 골드만삭스 아속 바라한 이분이 골드만삭스 팟캐스트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최근 4.3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연준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기준금리는 5%가 넘는데 인플레는 3%대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약 2% 정도다. 최근 실질금리는 많이 역사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확실하게 제한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미래에는 더 중립적인 장기금리인 약 3.5%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귀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이런 거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기본적으로 이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 단기 금리가 너무 올라왔고 확실하게 제한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이 팟캐스트가 나간 직후에 미국 장기 금리가 이때 아마 방송을 하였을 텐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도 높다고 봤는데 골드만 예상을 깨고 잘 아시다시피 급등을 합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9월 27일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데요.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유럽 금리 전략 책임자 조지 콜이라는 분이 나와서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플레, 경제 성장,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부채가 늘면 장기 이자율이 투자자 예상보다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 시장이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주 전 얘기랑은 좀 다른 거죠. 골드만삭스라도 예상이 틀렸을 때의 아픔이 상당할 텐데 2주 만에 너무 채권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기자들은 흔히 반가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만회를 해야 하는 그런 압박에 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 현재의 재정 계획으로는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경제에 대한 이자율을 추가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채의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서구 경제에서 이 일본과 유사한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이자율이 낮거나 실질 금리가 음수였으며 성장이 무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에 예산을 발표하면서 채권 발행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영국 수익률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런 시장 압력이 장기 이자율의 큰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태세 전환으로도 읽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 또 팟캐스트가 나옵니다. 폴라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채권 시장의 새로운 수요 공급의 다이내믹 이런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하는데 이분 인터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질문자가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침내 정점에 도달한 걸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채권 시장, 이 픽스드 인컴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과거 몇 년간은 다른 공급 및 수요 관점에서 역학이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영주는 양적 완화를 위해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매수를 했고 헤지펀드도 금리가 장기간 낮을 것이라고 믿어서 이 픽스드 인컴 매수 포지션 가져갔는데 이런 다이내믹이 굉장히 달라졌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금리 전체 레벨에서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으로는 실제로 성장이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미국 페드 외에도 다른 중앙은행들도 경제에 어떤 더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YCC 커브를 이제 바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앞으로 베어마켓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것만 보면은 골드만이 한 달 사이에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골드만이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우스뷰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단기간 너무 장기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 친화적으로 발표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는 골드만도 각각의 훌륭한 직원분들이 각자 의견을 내놓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과 공유하면 참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올걸그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